여기다가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치즈를 하나씩 줄 때마다, 요거트를 하나씩 줄 때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항생제를 계속 먹고 있다는 거. 아이의 기침, 콧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 안에 있는 독성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아이가 이앓이를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러면 사실 겁이 나게 돼 있어요. 열이 나고 그러면 모든 양육자들을 덜컥 겁이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해열제를 줘야 하나? 다행히 가야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로는 해열제를 줘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는 백신을 맞춰주고 그 다음 날인가 너무 열이 나서 타이레놀을 줬었는데 그게 보통의 루틴이잖아요. 타이레놀의 성분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야가 한번 돌쯤이었나? 돌 좀 지나서였나? 돌발진, 장미진이라는 것이 걸렸었어요. 이게 열이 좀 나다가 그 다음에 열이 내려가면 발진이 올라오는 그런 병? 그런 건데 보통 한 번씩 치른다고 해서 그래서 돌치레라고 하나 봐요. 돌발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전화를 했어요. 여기는 널스라인이 있거든요. 811이라는 번호가 있어서 거기 전화를 하면 이제 간호사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곳은 좀 시원하게 해서 아이의 열을 좀 지켜보고 아이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심하게 한다든지 밥을 못 먹는다든지 정신을 못 차린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연락하고 그때는 다시 또 다른 처방을 주겠다 하지만 일단은 그냥 지켜보자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루 반 정도를 그냥 지켜봤어요. 지켜봤다는 건 그냥 정말 봤다는 게 아니지만 take care of 해줬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열이 나는데 근데 사실 막 축축 처지고 그런 건 없었는데 열이 나니까 불안한 마음에 정말 약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야의 몸의 면역력이 이겼나 봐요. 열은 하루도 안 돼서 잡혔고 반나절이 안 돼서 잡혔던 것 같고 밤에 열이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점심때쯤 괜찮아졌어요. 그러고 이제 발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무튼간 해열제를 쓰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아이가 아프거나 칭얼대거나 하면 힘드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니까 아무래도 타이레놀이나 해열제 같은 걸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하지만 한국의 의료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 않는 이상 그냥 타이레놀 처방을 해주지 뭘 따로 해주진 않거든요.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아요. 뭐 플루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근데 한국은 항생제 처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고 계속 그러면. 아무튼 확실히 캐나다보다는 한국이 항생제 처방을 쉽게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언저리쯤인데 3, 4일 이상 지속되면 그때 병원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행히도 이렇게 3, 4일 이상 지속된 적은 없었고 아이의 열이 가장 심하게 올라갔었던 경우가 39.6도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신체에서 몸에서 열이 나는 건 우리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열제로 열이 나자마자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열제로 눌러준다면 아이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찬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균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면역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기도 전에 열이 오르기도 전에 확 내려버리면 물론 엄마 몸도 편하고 아이 몸도 편한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가 나중에 조금 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 생리통 그렇게 해서 아프면 약을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한 알 먹다 보면 그 다음 달엔 한 알 갖고 안 되고 내성이 생기잖아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잖아요. 정말 내추럴한 레미디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은 어쨌든 케미컬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 몸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아티피셜한 것들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물론 약이지만 그래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아이가 아픈데 뭐 병원에 절대 데려가지 않고 나는 내추럴한 방법으로 키울 거야 하는 그런 예전에 한창 논란이 됐었던 아나키 같은 경우는 절대 아니지만 저는 글쎄요 아이가 열이 나고 이앓이를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성장해 가면서 우리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엄마 세대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근데 그때마다 타이레놀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뭔가 조금 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아이가 티딩을 하면 차가운 뭐 그런 것들 차가운 치발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차가운 오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 주면 이렇게
차가운 것을 아무래도 잇몸에 물으면 조금 아픈 거 좀 덜해지니까 좀 넘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샤가의 내추럴한 슈거 때문에 조금 더 기분도 좋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큰일이 아닌 이상 정말 이거는 약을 쓰지 않으면 아이가 굉장히 아프겠다,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약을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해열제도 그때 한번 먹여놓고 이제는 익스파이어 돼가서 집에 약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래도 엄마 마음이 마음인지라 제가 완전히 그걸 또 못 버렸나 봐요. 우리 애들 아직 못 믿어. 아직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몰트린을 사놓기는 했어요. 혹시라도 해열제가 필요하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새 상품이에요. 절대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은 너무 쉽게 약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가야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한 번 감기에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 아빠랑 같이 스쿠터를 타고 커피숍에 한번 갔다 오면서 아빠가 시원한 스무디를 사준 거예요. 완전 차가운 음료수 얼음 스무디를 사서 스쿠터를 타고 땀이 난 상태에서 그거를 바깥에서 찬 바람을 맞으면서 먹으면서 와갖고 그때 한번 감기가 걸려서 목감기가 걸렸더라고요. 그때 한번 걸린 거 이외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아팠었는지.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간식 같은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치즈 같은 거, 저염 치즈, 요거트 이런 거 많이 먹이는 것 같아요. 그쵸? 보통 그렇죠? 치즈, 스트링 치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물론 사실 치즈 안 주면 안 먹거든요. 달라고 하겠지만 엄마가 주는 거잖아. 2, 3살짜리 애들이 막 그렇진 않잖아요. 안 주면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거지. 음식 초이스는 사실 양육자의 초이스인 거잖아요. 우유는 엄마 소가 아가 소를 엄마 소처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젖이거든요. 우유잖아요. 소를 위한 젖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건 사람이 먹고 있잖아요. 사람과 소는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일지, 이 중독을 어떻게 끊어줘야 되는 건지, 그 중독을 끊어주려면 양육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애는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안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핑계 같아요. 왜냐면 물론 치즈가 중독이 되고 아이들이 한번 먹으면 굉장히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맛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쉽지 않죠? 사실 가야도 야채를 막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먹긴 하죠. 뭐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파, 마늘, 당근 많이 먹네요. 많이 먹는 편이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생야채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직 샐러드 같은 건 조금 쉽지 않은가 봐요. 오이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생야채로 많이 먹는데 이파리 채소는 생으로 잘 안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씁쓸하고 어른들도 먹기 싫어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샐러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간식으로 줄 순 없지만 아이들에게 귤이라든지 비타민C가 굉장히 높은 과일들 있잖아요. 레몬을 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내추럴한 푸드들, 오렌지라든지 사과라든지 귤이라든지 포도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아이들도 좋아하는 달달한 과일이고 치즈나 요거트나 그런 설탕과 엄청난 성호르몬과 동물 착취가 들어간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음식? 정말 살아있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한 번씩 줘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에 키위를 샀는데 맛있더라고요. 알도 굵고 반 잘라서 이렇게 주면 그것도 떠먹는 재미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의 과일에 대한 흥미를 붙이고 재미를 붙이면 조금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즐거운 간식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로 비건이 되는 것이 힘들다, 말이 안 돼, 나는 천천히 해볼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유제품을 먼저 한번 정말 out of my fridge 해봅시다. 냉장고에서 아예 유제품 없애봅시다. 여기까지 할까요? 가야 불러올게요. 가야야!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구독해주세요. 좋아하는데